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아요. 뭐랄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뉴스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AI, 인공지능이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분야들을 막 엮어내고 있죠. 맞아요. 경제 지표도 그렇고 기술업계, 또 정치 소식까지요. 네,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정치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수요일 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이게 아주 화제였어요. 아, 네, 그 전사 배당금 이야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현역 군인 145만 명에게 1,776달러씩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이게 표면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우려, 이걸 좀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마음을 좀 달래주려는. 근데 연설 방식이나 내용이 좀 뭐랄까 너무 독특해서 이걸 지켜본 보수 논객들조차도 방금 우리가 뭘 본 거지?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아, 효과가 좀 의문이다, 이런 거군요. 네,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 여기 이름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사회가 갑자기 명칭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꾸기로 의결을 한 거죠. 트럼프 케네디 센터요?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 그 건물 이름이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법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사회 멤버 중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있었는데 나는 화상회의 중에 음소거 상태여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었다. 이렇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네요. 그렇죠. 이사회가 대통령 우호 세력으로 채워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4년 만에 최저치라고요? 좋은 소식 아닌가요?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전년 대비 2.7% 상승에 그쳤으니까요. 근데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왜죠? 지난 10월에 정부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때 데이터 수집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 영향으로 11월 수치가 인위적으로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통계적인 착시일 수 있다. 네, 그래서 한 전문가는 구멍이 숭숭 뚫린 스위스 치즈 같은 보고서라고까지 했어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이런 시장의 불안각에 주식시장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AI 붐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던 오라클 주가가 급락했다고요? 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블루 아울 캐피탈이라는 대형 투자사가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투자 논의에서 빠지겠다고 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아, 큰 손이 빠졌군요. 그렇죠. 시장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AI 인프라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아, 철도는 깔았는데 달릴 기차가 없다. 뭐 이런 우려군요. 바로 그겁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그 막대한 투자 비용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로 볼 수 있죠. 미디어 업계 쪽도 좀 시끄러웠어요.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말이죠. 면서 회복세에 들어선 것 같아요. 핵심 스포츠랑 도시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효과를 본 거죠. 다행이네요. 근데 나이키가 소유한 컨버스 브랜드 있잖아요. 네, 컨버스요. 거기는 매출이 30%나 감소했어요. 이게 좀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회사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크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감이 또 높아지는 소식이 있어요. 미국이 대만의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요? 네, 무려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입니다. 14조 원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기의 종류예요. 이게 대만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비대칭 전력이요. 네, 중국의 거대한 군사력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약점을 파고들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돕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보이는 거죠. 당연히 중국의 반발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미중 관계의 또 다른 긴장 요인이 될 겁니다. 중동 쪽도 상황이 안 좋은데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고요? 네, 이란산 석유를 불법적으로 실어나르는 그림자 선단이라고 있거든요. 아, 들어봤어요. 그 선단 소속 선박 29척이랑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압박이죠. 정말 곳곳이 살얼음판이네요. 그럼 IT 테크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모델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구글이 새로운 모델을 내놨다고요? 네, 제미니 3 플래시라는 모델인데요. 오픈 AI의 GPT-5 출시에 대한 맞불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모델의 특징은 뭔가요?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제 AI 경쟁이 단순히 성능뿐만 아니라 뭐랄까 접근성과 효율성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이제는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만드느냐의 경쟁이군요. 맞습니다. 이 모델이 구글 검색이랑 제미니 앱의 기본 모델로 탑재될 예정이라서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이 체감하게 될 겁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네요. 틱톡 메가 이슈도 드디어 결론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틱톡이 미국 사업부를 오라클 같은 미국 투자자들이 관리하는 합작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부 메모가 확인됐어요. 결국 미국이 안보 우려에 백기를 든 셈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미국 내 틱톡의 운영 방식이나 데이터 관리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상 생성 AI 쪽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던데요? 네, 런웨이라는 스타트업이 GMMG1이라는 새 모델을 선보였는데 이게 좀 대단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기존 모델들이 그냥 보이는 장면을 그려주는 수준이었다면 이 모델은 장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해요. 원리를 이해한다고요? 네, 그래서 사용자가 카메라 위치를 바꿔도 장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가상세계를 만들거나 로봇 훈련 데이터를 생성하는 훨씬 더 복잡한 작업에 AI가 쓸 수 있다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에너지 분야 소식으로 가보죠. 정말 뜻밖의 조합이었어요. 트럼프 미디어가 핵융합 에너지 회사랑 합병을 한다고요?
네,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랑 TA 테크놀로지스라는 핵융합 회사가 합병을 발표했죠. 이 소식에 주가가 하루 만에 42%나 급등했다고요? 네, 엄청났죠. 아니 소셜미디어 회사랑 핵융합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바로 AI 때문입니다. 또 AI군요. 네, 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핵융합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 미디어가 미디어 사업을 넘어서 AI 시대의 에너지 공급처가 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합병 후에는 아예 에너지 사업에만 집중할 거라는 관측도 나와요. 기업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시도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장비, 이건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이건 정말 보통 큰 뉴스가 아닙니다. E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의 수출 통제로 중국이 이걸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반도체는 끝났다, 이런 말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걸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될 만큼 총력을 기울여서 개발한 겁니다. 아직 시제품 전개라고는 하지만 이게 양산까지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소식이네요. 자, 이제 문화랑 정책 분야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잡지 뉴요커가 100주년을 맞아서 엄청난 선물 공개했다고요? 네, 지난 100년간 발행된 모든 기사, 사파, 표지를 포함한 전체 아카이브를 디지털로 공개했습니다. 100년치요? 네, 4,000개가 넘는 10만 개 이상의 기사가 포함된 방대한 자료예요. 현대 지성사를 이제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마지막으로 정책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라고요. 네, 대마초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각 주에서 합법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연방정부가 발을 맞추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민주당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파고드는 전략이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아예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기술 발전과 환경,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가 이렇게 얽히는군요. 네,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특히 트럼프 미디어와 핵융합 에너지 기업의 합병 소식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에 있던 두 산업이 AI의 막대한 에너지 수요라는 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뉴스를 보실 때 개별 사건 너머의 더 큰 흐름과 연결고리를 발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AI의 에너지 수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AI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자원을 요구하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를 시키기 위한 막대한 양의 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